네, 이렇게 글로벌에서 중요한 이슈들 함께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간밤의 상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간밤에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을까요? 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범유럽 지수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들의 지수는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의 주요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4,39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며 0.6%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4,395.9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점심시간 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이 탄력을 조금 뱉어내면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상승권에 머무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의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실업률도 눈여겨보셔야겠지만 내일 발표되는 이 영국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06%로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80.88달러에 장을 마치면서 80달러 선에 간신히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보시면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박스권 장세 안에서 머무르는 듯 하지만 이 중간 부분 보시면 다시 탄력이 둔화되면서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감하기 직전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80달러 선은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등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좁은 범위의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혼조 양상으로 마감됐으며 다우지수가 0.03%, 나스닥은 0.04%가 하락했던 반면 S&P 500은 0.0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기초 소재, 건설, 금융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부동산, 유틸리티, 그리고 대체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하락한 3.57%를 기록했으며 WTI 원유 가격은 보합권에 머물렀고 반면 금, 은,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 등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된 점이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한 모습인데요.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25%포인트의 인상 가능성을 87.5%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가 다음 달 회의에서 5에서 5.25%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은행 위기가 한창이던 한 달 전 그 가능성을 20% 정도로 봤던 것에 비해 전망이 급속히 바뀐 것이며 다음 달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결정된다면 미국의 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증권사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오늘 1.4% 하락했으며 증권사 HSBC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두 단계 높인 매수로 상향 제시한 데 따라 그래픽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2.4%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약 1,500개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것이라고 발표한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오늘 0.7%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 내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연준 내 가장 강한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7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연준이 현재 4.75에서 5%에서 3번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가 5에서 5.2%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매파적인 성향이 짙은 것으로 연준이 최근 경제 전망을 통해 발표한 올해 최종 금리 전망은 5.1%였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너무 과장돼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침체를 예상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지난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말 완만한 침체를 예측했지만 브러드 총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되는 라파엘 보스테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다음 달 0.25%포인트 더 오른 뒤 한동안 동결될 것이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린 뒤 이후 그간의 금리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켜보면서 한동안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지만 이후 일단 뒤로 물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복귀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해 연준 정책의 경제적 파장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파산 사태가 항상 나쁜 신호만은 아니며 이것이 증시의 초약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고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주장했습니다. 인베스코의 브라이언 레빗 글로벌 마켓 전략가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마다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의 주가 붕괴, 1998년 헤지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S&P 500 지수가 작년 1월 고점에서 10월 저점까지 25% 이상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1980년대 초 콘티넨털 일리노이 내셔널 뱅크 등 주요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S&P 지수의 하락폭 중간값인 19.8%로 웃도는 것이라면서 과거 은행들의 파산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의 하락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다면서 은행 파산이 나타난 이후 주가가 올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품 공급 차질과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중 월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오늘 2.4%가 상승한 501달러 41센트에 마감되면서 52주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1사분기에 매출 151억 3천만 달러, EPS는 6달러 61센트를 보고했으며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매출 150억 3천만 달러와 EPS 6달러 6센트를 상회한 것으로 이 같은 호실적은 유럽과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F-35 전투기와 미사일 및 기타 방위 장비에 대한 주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되며 IBM과 트래블러스를 시작으로 테슬라, US뱅크, 싱크로니 파이낸셜, 모건 스탠리, 라스베가스 센스, 킨더 모건, F5 네트워크스, 에버틀랩, 크라운 캐슬, 디스커버 파이낸셜, 램 리서치, 에퀴팩스, 그리고 스틸 다이내믹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고요.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주일째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일 대비 0.19% 하락한 2,57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8거래일 만에 하락하기는 했지만 4거래일 연속으로 2,570포인트 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포인트로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어제는 완성차 그리고 부품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현대차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1.85% 밀리면서 19만 1,4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며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더 강하게 나타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2.13% 하락한 82,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추려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도 포함이 되면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최대 7,500달러로 하나로 약 1,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조기 완공을 하고 배터리 광물의 탈중국화를 더 빠르게 해서 최대한 빨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오르려고 했던 현대차와 기아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당분간 미국 전기차 업체들에 밀릴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부품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32% 하락한 22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또 다른 현대위아도 3.6% 하락하면서 6만 1,7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급격하게 지수가 빠지며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명신산업도 3.17% 하락을 했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밀려났습니다. 5.43% 하락한 13,92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부품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급등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악재가 터지면서 함께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현대차, 완성차 기업들을 향한 악재가 있었다면 리오프닝주들 그리고 소비주들을 향한 호재가 또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소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고개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 회복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4.5%고요. 위드 코로나 효과로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월의 소매 판매도 10.6%로 두 자릿수대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경기가 개선되고 경제 상황 운영이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됐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죠. FNF가 4% 넘는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4.4% 오른 14만 9,400원을 터치했는데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가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했고요. 급등한 채로 장을 잘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간의 수익을 보시더라도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을 받으면서 13%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한 주간의 흐름 보시더라도 6.7%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유통업체들 그리고 카지노, 면세점, 백화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호텔신라가 3.59% 올랐습니다. 86,500원의 종가를 터치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흐름은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한 달간의 흐름이 15.5% 수익률을 달성한 가운데 반년 동안 보시더라도 17%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신세계도 2% 넘게 오르면서 2.13% 오른 21만 5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흐름이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지지부진했다가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장 막판에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해냈습니다. 그 밖에 현대백화점도 0.19%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국화장품이 4.37% 오르면서 7,9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장 후반부에 가서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화장품주들은 대표적으로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어제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LG 생활건강이 5.12%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68만 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은 장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적이었다는 점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아모레퍼시픽이 5.18% 오르면서 14만 원대까지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아모레쥐도 6.91%, LG화학 우선주가 7.66% 올랐고요. LG생활건강 우선주도 3.89%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화학 관련 종목들 중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어제 두각을 드러냈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 제조업체인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까지도 급등했다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죠.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소폭으로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0.05% 내린 90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간신히 909포인트 선을 또 한 번 지지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2차전지 소재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LNF가 3%,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강하게 나타내면서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6.32% 오르면서 65만 6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특이점은 마찬가지로 장 후반부에 이렇게 탄력을 많이 받아놨다는 점입니다. 3년간 흐름 봤을 때 3,00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논란이 많은 만큼 주가 흐름 함께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LNF, 대주전자재료, 세로닉스, EV 첨단 소재도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LNF가 3%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0.68% 올랐고요. 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1.37% 오른 11만 7천 원 구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세로닉스도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4.2% 오르면서 59,700원의 종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여기서 특이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가 연일로 강세를 나타내며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29.93% 오르면서 13,7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화전기도 2차 전지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어제장에서도 29.97%로 상한가 터치하면서 1,53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나인테크 관련 종목들 일제히 다 올랐고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는 부분 함께 기억해 보시죠.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4.09% 오른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종가는 16,440원을 터치를 했고요. 점진적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아나갔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엔터주들도 선별적으로 올랐습니다. 큐브엔터가 3.88% 올랐고요. 어제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쇼박스가 1.13%, 에이스토리가 2.64% 올랐는데요. 에이스토리가 최근에 신작을 출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퀸메이커를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초록뱀 미디어가 6.89%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클리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이 있는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어제 시장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CNC 인터내셔널도 어제 시장에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